1월 6일 오후 3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예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19라운드를 진행했더라고요. 네. 이제 19라운드라고 하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절반의 리그가 지나간 건데 한 일단은 번씩 만난 거죠. 한 번씩 다 만난 거고 뭐 경기가 미뤄진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수가 19경기가 되는 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죠. 한 적으면 17경기, 많으면 한 18경기 이런 식으로 팀이 한 팀씩 경기 수를 채웠는데 그래도 19라운드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위부터 4위 챔스권 누가 갈 건지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어디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4위가 제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시즌에는 1위 아니면 4위인데 그렇죠. 뭐 3위를 얘기하면 4위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아니면 2위를 예측을 하면 1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뭐 4위 싸움이 좀 재밌으니까 1, 2위부터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각자의 의견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스날 팬인 예준님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1등을 아스날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겨울 이적 시장에 윙포드 영입이 없다면 1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윙어가 지금 무드링 얘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쵸. 짜타르 쪽에 좀 이적료를 많이 받으려고 계속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스날의 지금 백업에 뭐 스미스로우도 있긴 하고 리스넬슨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 선수들로 뭔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 특히 스미스로우는 좀 너무 많이 다치니까 뭐 스미스로우가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 것 같던데 네. 그 선수는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뭔가 이 윙포워드들이 막혔을 때 특히 이날은 마르티넬리가 되게 좀 많이 막혔었거든요. 이때 뭔가 변주를 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승점을 드랍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후반기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엘링 홀란드가 있는 맨시티.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브리엘 제주스도 지금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진의 추가 영입이 없다면 아스날이 조금 승점을 많이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좀 돌려 말했네요. 누가 1등 그래서 그러니까 영입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누가 됐든 무드릭이든 아니든 그러면 아스날이 1등이라는 건데 그렇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네, 저도 뭐 의견과 비슷하고요. 음. 근데 이제 작년에 아스날이 영입을 겨울 이적 시장 때 좀 게을리해서 네. 결국에는 토트넘한테 챔스권 티켓을 뺏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팀 입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영입을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영입을 해가지고 좀 1등 기회가 왔는데 모처럼 만에 그렇죠. 1등 기회를 좀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결국에는 무드릭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쪽엔 선수 영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스날이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결국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시티와의 맞대결이 아직 2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경기를 만약 맨시티가 다 이기면은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무승부를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2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무승부를 잡아낼 수 있다면 아스날이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간에 맨시티는 토트넘을 2번 만나야 됩니다. 아하. 제가 또 상성상 이게 또 이럴 수 그런가요? 없지만 토트넘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맨시티가 1등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맨시티한테 유일하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펩 축구에서는 완벽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펩시티에서는 홀란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1위를 맨시티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스날과의 맞대결 2번 해서 저는 펩이 2번 다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 상대 전적상으로 그렇죠. 맨시티가 아스날이 좀 앞서 있긴 하죠. 최근 맞대결에서는. 최근에 리그에서 이긴 적이 언제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긴 지 오래됐어요. FA컵을 제외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맨시티가 질 것 같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끔 뭐 에버튼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스날에도 그런 경기가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저는 못하겠어요. 후반기가 되면 특히 뭐 더
복잡한 경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반기에도 이런 홀란드 같은 선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골을 넣어준다면 무승부나 이런 경기들도 뭐 승리를 만들 수 있고 패배하는 경기도 무승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보다는 맨시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골 넣어줄 선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그래도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 팀이 좀 케빈 더브라이너라는 한 선수의 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브라이너 폼이 좀 내려온 것을 고려를 한다면 최근 일정들에서 맨시티가 좀 승점을 쌓기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승점이 한 8점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거의 우승 레이스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맨시티가 2승을 아스날한테 거둬도 이제 다른 경기들에서 물론 토트넘은 2번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다른 경기들 중에서 승점을 드롭하는 일이 한 3-4번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이번 시즌 맨시티입니다. 근데 또 어제 첼시 경기를 또 보니까 좀 맨시티가 뭐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은 또 안 들기도 하는 것 같아갖고 뭐 펩시티도 조금 어찌 보면 이번에 1위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1, 2위는 사실 아스날은 맨시티일 것 같잖아요. 뭐 상황이 보통, 좀 역전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맨유와 뉴캐슬이 역전 우승을 한다? 이거는 진짜 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스날한테도 억가야 이 정도면. 진짜 아스날은 진짜 아스날 억가야 이 정도면.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하려면 거의 후반기에 지지 않고 그냥 막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전승하고 이제 위에 있는 팀들이 좀 많이 꺾여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팀 중 한 팀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3, 4위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예준이는 3위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맨유가 동근이 3등. 형은? 네, 저도 맨유가 3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유가 3등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등은 거의 저도 예상이 똑같을 것 같은데. 뉴캐슬이죠? 네, 4등은 네. 다마 뉴캐슬로. 네, 저도 뉴캐슬입니다. 네. 뭐 일단 그 맨유가 3위를 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제 맨유가 최근 전적이나 최근 경기력이 안정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호날두 선수를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호날두를 내쫓겠다고 한 맨유의 결정이 결국 이게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한테 힘을 더 실어주고 이제 우린 테나우를 믿는다 이런 거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팀 분위기 업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맨유의 이런 전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호날두가 나감으로써 이제 공격수 영입이 필요해졌는데 공격수 영입을 좀 후반기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공격수 영입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레시포드의 각성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 맨유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난 레시포드가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부재가 막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왜냐면 레시포드가 거의 매 경기에서 골을 넣어주기도 하고 요즘 보여주는 폼이면 사실 최전방 공격수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만 이제 유로파리그 병행도 해야 되고 물론 바르사와의 경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경기에서 지면은 유로파리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고마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그러니까 뭐 있긴 상황이 하지만 조금 어렵죠. 뭐 유로파치고는 물론 이겨야죠. 맨유 입장에서는 이거 못 이기면은 좀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근데 유로파를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주전 공격수가 좀 한두 명밖에 없다는 점은 좀 맨유 입장에서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렇죠. 그 지용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용이가 맨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조규성 선수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공격수가 좀 부재하다는 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샬이 확실히 괜찮긴 한데 너무 부상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 맨유가 약간 레시포드나 이런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경기가 안 풀릴 때 뭔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호날두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후반기에 공격수 영입을 확실히 한다면 확실하게 3위를 수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유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맨유가 3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후반기에 들어서서 뉴캐슬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워낙 수비적으로 좋은 팀이고 에디하고 잘 만든 팀이지만 어찌 보면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서 체력적으로 되게 여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에디 하우라는 감독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감독이 사실 본머스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되게 괜찮았지만 사실 풀 시즌으로 괜찮은 시즌을 보여주기는 저는 이번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기세가 떨어질 것 같다. 기세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런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콘테가 좋은 감독 좀 좋은 능력 중 하나가 뭐냐면 콘테가 위기 상황을 이제 이번에 뭐 어찌 보면 맞았죠. 뭐 1무 그렇죠. 1패라는 기록을 맞았을 때 4대 0으로 이기듯이 이런 반전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팀이 지더라도 뭔가 반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한데 에디 하우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본머스 때 생각해 보면 무너졌을 때 확 무너졌거든요. 물론 그때 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갖고 한번 이번 뉴캐슬에서 에디 하우의 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한 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확실히 뉴캐슬이 좀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까 주전 자원들의 하고 비주전 자원들의 격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뭐 요즘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 중 하나니까. 네, 특히 뭐 양쪽 공격진이라던가 미드필더 양쪽 메짤라자리라던가 이런 위치에 영입이 없다면 조금은 후반기에 지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래서 뉴캐슬은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지만 그래도 4위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5위까지도 안 갈 것 같고. 확실히 일단은 수비진이 안정화가 확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피어의 존재가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트리피어가 진짜 잘하더라고. 특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그냥 뉴캐슬이 역습하다 끊겨도 트리피어가 공을 차면 이게 세트피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특검이에요. 특검. 킥 하나는 끝내줘요. 저희도 써봤지만 토트넘 특검 웰컴. 옛날 특검 쓸 때 진짜 별로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1, 2, 3등이 뭐 어찌 보면 아스날, 뭐 맨시티 그리고 뭐 맨유, 뉴캐슬이면 5위는 뭐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5위는 저는 토트넘이 그대로 5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밑에 있는 이제 현재 10등을 기록하고 있는 첼시나 현재 6등의 리버풀 이런 팀들은 일단 현재 스쿼드 상황과 팀의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반전을 기대해보기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게 큽니다. 저는 리버풀은 좀 막판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번 월드컵 휴식기에 디아즈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저는 디아즈 선수가 전반기에 보여줬던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시즌 또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원에서의 너무 팀 사이클 한 번씩 지나가니까 중원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양쪽 공격진들 특히 코디 학포가 영입이 돼서 솔직히 공격진에 대해서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원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중원이 지금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하비 엘리엇은 솔직히 전 별로 리버풀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망한 자원들이 다 크질 못했어요. 사실 하비 엘리엇이 이제 풀럼이나 이제 임대가 잘했던 블랙번에선 측면을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수를 갑자기 이제 중원으로 쓰니까 선수 본인도 그 자리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큰 부상을 당했던 이유로 선수의 개인 폼이라 그러죠. 몸 상태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경기력이 저하되면서 이제 자신도 이제 압박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하비 엘리엇이나 이제 나비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계속 주전으로 나오게 되면 리버풀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경기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승점을 드롭하는 일이 정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그래도 클럽이 있으니까 좀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뭐 예전에 센터백이 다 전멸했을 때도 네. 어찌 보면 꾸역꾸역 계속 꾸역꾸역 4위까지 네이선 필립스 쓰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클럽이라는 감독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4위 안에 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번 시즌에 너무 뉴캐슬하고 맨유가 그쪽 안에들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테너가 좀 저는 경기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경기 들어갔으면 맨유도 이번 시즌에 우승 경쟁을 할 만한 팀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카세미르도 미리 투입되고 막 이랬으면. 근데 사실 그 경기가 없었으면 그 브렌트포드 4대 0이 없었으면 카제미르가 안 왔을 수도 있지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만약 그 참사를 안 당했더라면 이제 카제미르가 안 왔고 이제 계속 리산드로하고 막 옆에 맥과이어 이런 애들 쓰고 약간 이런 좀 본보기가 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근데 뭐 또 최근에는 철의 포백을 쓰더라도 경기에 이기는 걸 보니까 그렇죠. 뭐 감독이 각성을 한 역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때서부터 약간 고집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약간 여기 결국 프리미어리그구나. 내가 이 리그의 승점을 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러고 약간 이상해서 좀 현실로 잠깐 복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경기 한번 제대로 맞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4명은 좀 확고히 정해진 것 같고 그나마 거기에 자리를 좀 위협할 만한 팀이 토트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질문을 토트넘이 왜 5위 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다른 타 팀에 의해서 토트넘이 5위가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토트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좀 왜 5위가 될 것 같은지 왜 4위가 안 되고 사실 이제 최근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도 사실 토트넘이 막 챔스권 갈 만한 팀의 경기력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꾸역꾸역 쌓았던 게 콘테인데 최근에는 그런 승점 드롭하는 일이 좀 많아지면서 약간 경기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는 게 그동안 콘테의 장점이었는데 그런 콘테 장점이 100% 나오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토트넘이 5등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꾸역꾸역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스타트야. 뭐 홀란드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지금 15골인가 그래요. 네, 진짜 그 외계인 하나 없었으면은 지금 이제 득점 1위 경쟁은 당연히 하고 있었을 텐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남 외계인이 하나 왔어. 네, 미남 외계인이 하나 와가지고. 어쨌든 저는 토트넘이 뭐 콘테가 인터뷰 중에서 뭐 6위도 할 수 있고 7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5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리버풀의 너무 희생 가능성이 이번 겨울에 않고. 드라마틱한 영입이 없고서는 좀 낮기 때문에 아까 동근이 형이 말했듯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저는 원래부터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에 비례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워딩이 셀 수도 있는데 손흥민 때문이다. 손흥민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줬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리케인에게 집중되고 그 상황에서 계속 부진을 반복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 시즌은 좀 별로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후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지난 시즌의 폼을 복귀를 한다면 충분히 4등 경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반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를 구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콘테가 내가 해보고 싶은 축구를 구사해보려 했지만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승리를 위한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크펠전이었죠. 이제 거기서 페리시치의 동선을 약간 조정해주면서 좀 밑으로 좀 내렸고 그래서 손민 선수가 마음대로 돌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던 게 약간 최근 콘테 감독의 약간 심정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현재 저는 리빌딩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갔던 멤버들도 많이 거의 다 빠졌고 뭐 이제 지금 팀의 리빌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리빌딩 과정에서 4위를 못하는 거 그럴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뭐 물론 팀의 목표가 4위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좀 이게 어긋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팀이 제대로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막 5위인가 6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저는 과감하게 조금 경기를 내려놓더라도 리빌딩을 하는 과정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후반기 막판에는 챔스를 위해서라면 좀 승리를 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영입이 아무래도 좀 계획이 필요하죠. 되어 있긴 하니까 막 지금 스포르팅의 막 페드로 포로나 마커스 에드워즈 같은 선수들 링크도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의 영입을 통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토트넘까지 해서 5위까지 하겠고 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만 정해 볼까요? 뭐 돌풍의 팀일 것 같다. 후반기에 약간 주목해 볼 만한 팀. 뭐 전반기에도 돌풍이기 그렇죠. 때문에 후반기에도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후반기에 팀 한 명씩 뽑으자면. 근데 저는 일단 그 브라이튼을 좀 뽑고 싶은데. 브라이튼 빡세죠. 근데 브라이튼이 이제 포터가 사실 본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포터는 그냥 껍데기였다. 라고 느껴질 만큼 최근 또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이 지금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7위 풀럼과 한 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풀럼은 18경기 그리고 브라이튼이 17경기인데 1점 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브라이튼이 다음 경기에 승리하게 된다면 다시 뭐 6위 아니죠. 어찌 보면 리버풀도 한 경기 덜했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막 6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네. 리버풀이 지게 된다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튼이 1월부터 3월까지 일정이 좀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뉴캐슬하고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리그 10위권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 별로 없고 그래서 브라이튼이 좀 후반기에 떡상을 만약 2, 3월 달 일정에서 연승을 기록하게 된다면 떡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브라이튼입니다. 저는 그 위에 있는 풀럼을 예측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풀럼 역시도 수비진이 꽤 괜찮은 편이고 특히 팀림이 저는 프리미어리그 와서 이 정도로 해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도 확실한 팔리냐라는 코어가 있고 그리고 원래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그 맨유 팬들한테 안페라 불리는 이 선수가 조금 전반기에 잘했다가 후반기에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중반기로 넘어오면서 좀 읽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윌리안이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첼시 윌리안입니다. 그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의 이 플레이메이킹이라고 하죠. 그거를 분산시켜주고 압박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자원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전방에 미트로비치는 뭐 나오기만 하면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뭐 수비 하나 정도는 그냥 끌고 다니니까 네. 한 팀 뽑아보자면 브렌트포드? 지금 사실 PL이 한 17경기, 18경기 하면서 최저 패배.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1패, 그리고 뉴캐슬도 1패를 했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 2패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패한 팀은 없고 4패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브렌트포드더라고요. 이제 4패한 팀이 맨유도 4패를 했고 그리고 브렌트포드도 4패를 했는데 이 팀이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강팀을 상대로도 도깨비 팀처럼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도 브렌트포드를 꼽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장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반 토니예요. 그러니까 뭐 이반 토니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정해진 건 없으니까 뭐 시즌을 마치고 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즌 도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브렌트포드를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 프랭크 감독이 이번에 또 재계약까지 했더라고요. 확실히 팀을 컨셉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중위권이나 아니면 좀 하위권 팀들은 이런 컨셉을 지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빠른 역습과 단단한 수비로 일단 상대방의 그런 공격 카운터라 그러죠. 카운터를 빡 날리는 팀. 이런 팀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중위권 팀에 대한 이미지일 거예요. 전형적으로 사실 중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레벨들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줘야 되고 약팀을 무조건 잡아줘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덜 지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뭐 승점을 쌓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물론 이제 약한 팀 상대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팀을 상대로 이겼을 때 그 쾌감이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홈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패배를 잘 기록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